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대철 상임고문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극우 성향 보수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가리켜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의 후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상해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이 거리를 확보하고 큰소리치는 기막힌 현실이 5.18 민주화 운동의 모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는 역설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이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큰 소리를 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5.18 모독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는 이 역설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태극기를 흔들던 세력의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의 후예라며 친일파들은 반공을 무기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모욕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대표는 한 번도 친일파 청산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부끄러운 100년의 역사라며 평화당이 앞장서서 친일 잔재를 걷어내기 위해 상해 최고위에서 친일문화 청산 특별위를 구성하고 장정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조현아 씨로부터 폭언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심재영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과거 땅콩 해안가 밀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 남편 박모 씨는 아내의 폭언이 담긴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고 이어 그 계기를 밝혔습니다. 20일 박 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라는 아이들의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이전 언론을 통해 얼굴과 발가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진을 공개했었고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성을 지르고 어린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및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 녹음 파일 등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폭행하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형사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박 씨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찰 출석은 불가피해 땅콩 회항과 밀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J 심재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2019 골목길 해설사 심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종로를 대표하는 관광 해설사인 골목길 해설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색 콘텐츠 소개, 종로의 근대 문학 강의, 현장 답사,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3.1운동길 코스 이해 과정 등이 진행됐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붕괴된 장벽에 그려진 멋진 벽화들은 베를린의 상징이 됐는데요. 경기도가 DMZ를 예술과 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일의 귀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탄의 흔적과 철조망을 흔히 볼 수 있는 분단의 상징 DMZ. 경기도가 DMZ를 평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독일 베를린 장벽의 1.3km 구간의 벽화를 탄생시킨 예술인들입니다. 이날 DMZ를 찾은 예술가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와 DMZ 캠프그리브스, 대성동 마을, 도라산역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DMZ 곳곳을 누비며 예술적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드는데 이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예술인들이 모여 꾸민 DMZ는 어떤 모습일까?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난 DMZ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모기에 물리면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모기들이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 지하에 추위를 피해 서식하기 때문에 지금이 방제 적기라고 합니다. 성남시 곳곳에서 동절기 모기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월 11일에서 3월 29일까지 대형 건축물 지하시설 등의 518개 정화조 집 수정을 대상으로 겨울철 모기 유충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방제 작업은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 알을 산란하기 전에 박멸하는 것으로 정화조와 집 수정의 유충 서식 여부를 조사한 뒤 유충이 발견되면 소독약을 투입하고 주변 분무 소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네, 모기 둥개 유충 작업을 펼치는 이유는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모기 성충은 한 번에 500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알들이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충을 발견하고 친환경 유충 구제제를 투입해서 여름철 모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방제 작업을 위해 수정, 중원, 분당구 보건소 직원 8명과 민간 위탁업체 직원 54명으로 구성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 전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모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무형문화재는 그 보존 가치를 헤아리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광주시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인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소목장 김의용 선생을 이만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깎는 김의용 장인. 대패질을 거듭할수록 결이 살아나고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이 대패질은 목공의 기본이고 대패질을 처음 잘해야 물건을 짤 때 이게 잘 맞고. 끌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모서리를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칠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김의용 장인은 기계 대신 대패와 끌 등 공구를 활용한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못 박은 게 아니야. 이런 데 보면 못 하나 자국이 없잖아. 요게 틀리면 이게 넓이도 틀려져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휘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식 요게 정밀도를 가져가야죠. 짜맞춤 기법만으로 가구를 조립하려면 나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직접 제작한 공구를 사용합니다. 굴곡을 팔 때 쓰는 거고 요 끌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나무를 이제 턱이지가 이렇게 밀어서 깎을 때. 공부보다 기술이 좋아 선택한 소목장 인생은 어느덧 50년이 됐습니다. 민정대 선생님이라고 그분한테 공방에 가서 내내 기능을 배운 거죠. 저는 이 일의 적성이 맞으니까 사실 하기 싫었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 칠을 하지 않은 백골 상태 그대로의 가구. 오칠로 시간의 깊이를 살린 가구. 자개로 화려함을 덧입힌 가구. 장인의 손에서 약장, 반다지, 문갑 등 전통 목가구가 탄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와 모든 걸 써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제 꿈이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걸 해서 전승을 계속 이어가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요. 후손들도 전통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문화를 계승하는 일. 김의용 장인의 소목장 인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해안 침식이 과속화되고 있는 강릉 소돌 해변에 총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소돌 해변이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국비 94억 6천만 원, 시비 40억 5,400만 원 등 총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돌 해변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수중방파제 160m, 수중돌제 100m 등 해안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백사장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횡성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인 문예 프로그램인 횡성 소망 이룸 학교가 졸업식을 개최하며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과 강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했던 감동의 졸업식 현장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횡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평균 나이 72세, 최고령 81세의 늦가기 학생들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초등학력을 인정받는 기쁨과 감동의 졸업식이 그것인데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는 19명의 졸업생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으며 불가능 또한 없었습니다. 횡성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과 함께 제3회 횡성 소망이룸 학교의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서 한 명 한 명 어르신들에게 빛나는 졸업장이 수여됐는데요. 지난 2016년 입학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혹은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배움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어르신들은 오늘 당당히 초등학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졸업장과 학력인정서, 장학증서 수여에 이어 재학생과 졸업생의 송사와 답사가 이어집니다. 글을 몰라 답답하고 서러웠던 평생의 한을 씻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아내, 할머니로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진심 어린 답사에 졸업식장이 숙연해지는데요. 졸업생들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도 지금 이 순간 졸업생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횡성군은 이번 졸업식에서 19명이라는 도내 최대 문해학교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비문해 제로 학습 도시를 목표로 상시 문해교육을 지속 추진해온 횡성군은 지난 2017년 3월 성인 문해학교의 새 이름인 횡성 소망 이룸 학교의 문을 열고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횡성 소망 이룸 학교는 횡성 국립도서관과 둔내 태성도서관 등의 학습장을 중심으로 230여 명의 문해학습자들에게 읽기와 쓰기, 셈하기, 기초교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당당히 졸업식의 주인공이 된 19명의 어르신들. 만학의 꿈을 향한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평창의 주력 작물로는 감자와 양배추 등 고랭지 채소들이 있습니다. 최근 평창군이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소득 유망 장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목인지 심혜인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평창군이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소득 유망 장목으로 왕대추 재배를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왕대추 묘목, 선별기, 비가림 하우스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지난해 5.6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을 올해 12.6헥타르까지 확대합니다. 또 기능성 유황 농산물 및 유황 왕대추 재배 농법 시도를 위해 지난 19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왕대추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왕대추 재배 기술과 유황 발효 농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쉽게 농장에서 자연의 물질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땅을 살리면서 또 농사도 잘 돼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왕대추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대추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건건 환경, 땅을 살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수량도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착색, 당도 같은 것도 좋게 향상을 시켜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왕대추는 평창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계란 크기의 평창 왕대추는 대추 주산지인 남부 지역에 비해 대추 본연의 붉은색이 선명하고 높은 일교차로 인해 평균 2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씹는 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창 왕대추 연구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대추가 생산되자 평창 제왕대추로 브랜드를 정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 직거래와 농산물 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의 왕대추 재배는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 지역 농업인 24명이 참가해 전체 5헥타르에서 10여 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하되는 대추는 1kg의 품질과 크기에 따라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제수용품으로는 30,000원까지 거래돼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왕대추는 건가가 아닌 생과로 먹을 수 있는 일명 사과대추로 불리는 품종으로 지난해 고랭지 김장축제에서 왕대추를 선보인 결과 고랭지 지역의 기후 특성으로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영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왕대추뿐만 아니라 신소득 유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신소득 작목으로 시범 재배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월 동강 사진박물관에서 사진 아카데미 수료를 기념하는 그룹 전시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동강사진박물관 사진아카데미는 어린이 사진교실, 스마트폰 사진 기초교실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강사진박물관 사진아카데미 개설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로 자화 스스로가 되다라는 이름으로 기획돼 오는 4월 21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사진교실 수료자 가운데 25명이 참여했으며 작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글과 책,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시는 보령시 시장과 충청남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충청남도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협력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보령시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개 분야에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일정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는 민관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며 동부가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기관장과 전문가들이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새로운 10년은 오늘 10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다시 한번 산과 강이 변하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혁신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금융중심지가 가야 할 도전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큰 물음을 던지는 기조연설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을 하는 데는 부산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학계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산이 가야 할 길과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션에 이어 북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산의 역할 과제를 제안하는 등 총 3개의 토론 주제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매진해야 할 10년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청년 커뮤니티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팀을 모집합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유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만의 활기찬 청년 문화를 만들고자 커뮤니티에게 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3인 이상이 구성된 커뮤니티로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봉사, 진로탐색, 환경, 도시재생 등이며 각각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모두 47개 팀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청년 홈페이지인 대전 청춘광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제1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시청공간 4층 국제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9년 제1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행 계획과 지원센터의 2019년 사업계획 심의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심의하는 2019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행 계획에는 시민이 주인되어 함께 만드는 울산 마을 공동체를 비전으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 사람 키우기 등 8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지역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인 만큼 위원회가 민간 협력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양산에서는 이를 기념하고자 다채로운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먼저 양산시는 3.1절 기념식을 물금 디자인 공원에 있는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오전 10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또 양산 3.1 만세운동은 오는 3월 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북 신평과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시립박물관은 3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상반기 기획특별전으로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을 개최합니다. 한편 3.1운동의 도화선이었던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대표위원의 한 사람이 양산 상북면 출생의 독립운동가 춘재 김철수 선생이어서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을 글로벌 백신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백신 생산과 공급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을 투자해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안에 2021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센터는 개발한 백신을 산업화하기 전 임상시험을 위한 백신을 생산하게 되는데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과 같은 고위험성 전염병 백신도 생산이 가능해 유사시 국가기관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완공 이후에는 기존 시설들과 연계해 백신 산업 기반 확충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도심과 시골 공터에 푸른 공간을 가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청년 사회적 기업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나주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빈집에 마을 카페를 만드는 중인데 텃밭 정원 가꾸는 일을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정원 디자인부터 나무와 화초 선택까지 꼼꼼하고 야무지게 준비합니다. 청년들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심과 시골 마을에 자연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옥상 정원, 상자 텃밭, 베란다 텃밭, 자투리 정원, 골목 경관 조성 등 우리 생활 속에 녹색 공간을 만듭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모여서 도심 속에 아기자기한 예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 공간을 꽃이 피고 풋풋한 채소가 자라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또 도시민이 작은 정원을 쉽게 가꾸도록 정원용품, 텃밭 상자, 정원 액세서리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개발한 텃밭 상자입니다. 흙, 비료, 씨앗까지 담겨 있습니다. 배양토에 채소나 화초 씨앗을 심어 자라는 모습도 즐기고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텃밭 상자는 안내서만 따라하면 누구나 가꿀 수 있습니다. 흙이 없는 도시 생활 속에서 상자 텃밭을 하여금 흙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실내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텃밭 상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에 창업해 지금은 한 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와 빈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청년들의 도전이 에코 푸른 전남을 가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여수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를 찾은 김 지사는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 컨벤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져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300만 관광객이 찾는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수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국동 전남곤역 재활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종합분석실을 연중 운영해 토양 분석을 통한 12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농업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양 분석은 농경지 토양이 갖춰야 하는 필수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배작물 특성에 꼭 맞는 처방을 내려 적정 생육 환경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으로 토양 분석을 원하는 농가는 수확 후 해당 지역의 여러 지점에서 표면을 걷어낸 후 일정 양씩 채취해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 토양 분석은 환경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최고 품질의 진안군 로컬푸드 생산을 위해서 토양 검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진안군에서는 올해의 대표 필지, 직불제 농지, 농가 의뢰분 등 약 2,700여 점의 토양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 분석은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5일 오후 3시경 감정동 장기 IC에서 광역버스가 졸음운전 도중 도로 지상 구조물을 들이받아 구급차 5대와 구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4명 중 운전자가 중상을 당했으며 20명의 승객들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일부와 기계류, 집기류, 폐비닐 차량 등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1시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닭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봄 그리고 새학기, 새로움에는 늘 기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새롭게 바뀐 JJC 뉴스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월의 첫 주 뉴스온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